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발빠른 정부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현황과 도청의 공식 발표 내용, 어려움 속에 꼽히는 따뜻한 미담 등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특별한 재능 기부에 나선 한 통장님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김근수 통장님. 그녀의 방역봉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겨울은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의 계절인데요. 딸기 출하로 바쁜 딸기 농가부터 딸기 마니아들을 사로잡은 이색 디저트들까지 겨울 딸기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3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가 더 연기가 됐습니다. 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곳이 특별하게 있지 않은 맞벌이 가정 등 그런 부모님들은요. 걱정거리가 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분들의 시름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하는데요. 이 때문에 긴급 돌봄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레인 5일까지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상적인 삶이 참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네.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개인 위생 수칙들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예아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예아입니다. 오늘 유용한 소식들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예아 씨가 준비한 소식으로 먼저 출발해 볼까요? 네, 요즘 부쩍 날씨가 좋아졌는데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봄나들이를 어디로 갈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죠.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네. 마음 놓고 어디 외출을 하거나 돌아다니기가 좀 맞습니다. 힘들죠. 또 이 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의문입니다. 네, 이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강원도 내 이 감염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과 현재 상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으로 강원도 지역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 확진자는 3월 3일 기준 총 20명입니다. 강원도청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방역 대책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청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도 대응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확진자는 2명이 추가돼서 3월 3일 0시 현재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자는 원주에 65세 남성과 45세 남성 2명이고요. 신천지 교인입니다. 태장동 교육센터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 역학조사관을 파견해서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태장동 교육센터에서의 예배 참석자 중 현재까지 5명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도 추가 발생 여지가 있어서 참석했던 345명 모두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신도 전체 조사는 질병본부에서 통보받은 1,494명,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첩된 22명, 그리고 자체 확보한 299명 등 총 14,415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경찰에 의뢰했던 164명은 소재 파악이 완료되었으며 불통자 130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재 파악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천지 시설은 춘천시의 자체 조사로 2건이, 그리고 강릉의 신천지 교인 자진 신고로 3건이 추가되어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77개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373명은 1일 2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국 유학생 입국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입국한 학생 수는 총 436명이며 어제 강릉 원주대 4명의 유학생이 입국하였습니다. 그중 1명이 검역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관동대 유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검사하지 않은 한림대 66명, 원주 연세대 96명 등 165명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37개소의 방역을 완료하고 열화상 카메라 10대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손소독제 8,571개, 마스크 7만 657개를 버스 업체 및 버스터미널 사업자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대구 노선 시외 고속버스 운행은 1일 52회에서 2회 운영으로 96% 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철도역 7개소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위 상황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 0시 현재 강원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국 확진자는 4,812명이며 강원도는 20명으로 어제보다 2명이 늘었습니다. 강원도 총 20명의 확진자 지역별 현황입니다. 춘천이 2명, 원주 10명, 강릉 5명, 속초 2명, 삼척 1명입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4,018명이며 검사 중인 강원도민은 1,167명, 현재 자가 격리자는 806명으로 어제보다 58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요 시군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먼저 강원도 시지역입니다. 춘천은 확진자 2명, 의심 환자 864명, 검사 중 96명, 자가격리자 213명입니다. 원주는 확진자 10명, 의심 환자 2,015명, 검사 중 635명, 자가격리자 80명입니다. 강릉은 확진자 5명, 의심 환자 333명, 검사 중 94명, 자가격리자 167명입니다. 속초는 확진자 2명, 의심 환자 250명, 검사 중 14명, 자가격리자 31명입니다. 다음은 군단위 지역입니다. 홍천은 확진자 0명, 의심 환자 130명, 검사 중 10명, 자가격리자 7명입니다. 양구는 확진자 0명, 의심 환자 52명, 검사 중 5명, 자가격리자 3명입니다. 철원은 확진자 0명, 의심 환자 70명, 검사 중 2명, 자가격리자 4명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확진자 증가 현황입니다. 2월 20일 춘천을 비롯해 총 5명이 강원도에서 최초로 확진됐으며 지난 2월 29일과 3월 1일 이틀간 원주 6명, 강릉 4명 등 1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내 신천지 신도 현황입니다. 신도 1,324명, 교육생 3,770명으로 총 14,415명입니다. 유증상자는 544명, 미확인은 13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7,013명으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으며 춘천시가 2,724명, 강릉시가 1,811명, 동해시가 1,061명, 속초시가 697명, 횡성군이 179명, 홍천군이 103명, 고성군이 69명, 철원군이 50명, 양구군이 33명입니다. 마스크 구하기 어렵고 짜증나시죠?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이모저모를 담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춘천의 한 우체국 앞입니다. 마스크가 배포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체국 앞은 매일매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요. 살 수 있는 마스크는 1인당 5장. 배포되는 양이 적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저희 식구가 6이라 아우 매일 쓰고 다니잖아요. 저기 애들은. 아우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게 뭔가 개선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번호표 나누겠습니다. 11시부터 번호표 내려갑니다. 줄 서주세요.
드디어 번호표를 받는 시민들.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선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셀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 매일매일 마스크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6시요, 6시. 집 턱 앞인데도 6시인데도 한 10명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동시에 판매가 돼야 되는데 농협은 2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또 글로 가서 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지금 줄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사람이. 같은 시각 춘천시의 한 마트. 줄을 선 사람들 사이로 번호표가 배부됩니다. 줄을 안 서 계셨으면 아까 인원 파악할 때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실랑이도 끊이지 않습니다. 도내 마스크 공급 상황은 오늘 11시 우체국 102개소, 14시 하나로마트 179개소, 약국 66개소에서 16만 1000장을 유통하여 1인당 5장씩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편의점, 대형마트 등 민간 유통 판매도 현장 점검 및 수급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춘천도 예외가 아닌데요. 한 10여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밤 한 9시 반 정도 문자 메시지로 와가지고 힘내라고, 우리 건물에 계신 분들 다 힘내라고, 이겨냅시다. 많은 도움은 못 드리더라도 뭐 한 30% 인하해드리겠으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3, 4, 5. 그 이후에 상황 봐가지고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죠.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나누고 힘을 보태는 분들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매출 벚꽃 맞은 기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요. 네네. 임대료가 만일날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죠. 장사는 안 되고 어째 나갈 것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망설였어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분들도 하나같이 힘이 된다고, 건물주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소비도 점점 줄어들고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카페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점점 줄어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손님 발길이 좀 많이 줄은 편이에요. 체감상 느껴지는 거는 한 반 정도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저희 건물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자주 왕래가 있다 보니까 카페 손님이 많이 없는 거 보시고 어제 선뜻 때 50% 2개월간 앞으로 할인해 주시겠다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슴을 훈훈하게 만드는 착한 임대인 운동. 대구 쪽에 착한 임대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봤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가지고 힘을 합쳐서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직접 이제 저희한테 선행을 베풀어 주시니까 되게 많이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착한 운동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춘천시에서 정두섭 씨, 고석분 씨가, 인제군에선 박희태 씨가 입점업체 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셨고요. 강릉시에서는 안성희 씨가, 원주 자유시장에서는 점포주 30여 분께서 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동해시에서도 김홍수 씨, 김성진 씨, 김성란 씨와 박대현 씨가 입점업체 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셨고,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과 한두삼 씨, 백영철 씨, 진장수 씨 등 많은 분들께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결혼식을 연기한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 주신 도내 웨딩홀의 명단입니다. 춘천의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과 수아비스 웨딩홀, 원주의 아모르 웨딩홀과 호텔 인터블고, 원주 웨딩, 강릉의 세인트 컨벤션 웨딩홀과 빌라드 로체에서 온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강원 365에서 강원도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총 네. 2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네. 참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강원도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청정 지역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네. 단기간에 퍼지게 되면서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면서 이제 5,200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각 시군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마음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요즘 이렇게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참 쉽지 않은 행동인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참 감동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아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사실은 화면에 나오지 않은 분들께서도 아마 도움을 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본인의 이름이나 인터뷰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더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기를 희망에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또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이런 위생용품들 그리고 방역용품들을 참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또 방역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 요즘 이런 방역 업체들도 정말 바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방역 봉사 주인공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상부상조. 서로 의지하고 돕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죠.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 정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상부상조의 마음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상 상황.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에 노출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은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전국적인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으로 기부에 나선 이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방역 기부에 나선 김근수 씨인데요. 그녀의 방역 봉사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장님이시죠? 네, 옷을 이렇게 입고 계셔가지고 바로 알아보겠는데.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네. 방역을 개인적으로 무료로 봉사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예. 아니, 그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예, 여기에 경로당이 있어갖고 요걸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소독을 해주려고 그래서 나와 있어요. 경로당에서 봉사를 하시려고요. 예, 예. 제가 뭐 임의용 봉사나 급식 봉사, 반찬 배달 봉사 이런 거 들어봐도 방역 봉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봉사를 왜 하시는 걸까요? 아, 예, 그거는 계속 한 게 아니고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이 뭐 텔레비고 뭐고 어디서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로당은 소규모고 법정 소득도 아니고 이래갖고 소득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한번 이거를 해보면 좋을까 생각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 방역 예. 봉사를 하시는 거군요. 예. 아니, 여기 뭐 이렇게 장비가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는 네. 분사로 멀리 퍼지게끔 약은 같은 건데 퍼지게끔 해고요. 이거는 이제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대로 다시 구석구석 할 수 있는 도구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방역 작업에 사용될 살포형 분무 소독기와 연무 소독기인데요. 방역 작업에 들어가기 전 물과 적당량의 소독제를 배합해 소독약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독기에 넣어 잘 분사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소독 준비 끝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방역 작업만 남았죠? 원주시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관내 모든 경로당을 폐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여기가 지금 폐쇄된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방역을 해야 되는데 네, 잠깐 열 수 있겠죠?
본격적인 방역 작업에 나선 김근수 통장.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 만큼 철저한 소독이 중요할 텐데요. 집안 곳곳 빠짐없이 연무 소독기로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독해줍니다. 다음으론 분무 소독기로 구석구석 약품을 살포해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독해준다니 고마워요. 이렇게 경로당이 폐쇄가 됐는데도 나와서 봉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폐쇄된 경로당에서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폐쇄된 건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던 거라 폐쇄됐을 때 어르신들이 안 계셨을 때 한 번 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소독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경로당이 6군데 있고요. 마을 관리소로 한 군데 있어서 7군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6, 7군데의 경로당과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방역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김근수 씨. 아, 정말 요즘 같은 때 생업과 함께 병행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저도 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무기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예, 이거는 얘를 좀 펌프질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해고 난 다음에 요 손잡이를 누르면 나와요. 약이. 아. 네네. 요런 식으로 해서 약이 나가는 게 약해질 때 압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압력을 펌프질을 해야 돼요. 네, 누르면 나오네요. 예. 그래. 그 약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다시 또 펌프질을 해야 돼요. 압력 이렇게. 함께 동참해 보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뿌리는 걸 어디를 중점적으로 뿌려야 될까요? 이걸 뿌리는 거는요. 사람이 많이 손이 가는 곳을 많이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곳? 네, 의자나 네. 손잡이 같은 데를. 맞아요. 이런 데 진짜 많이 만지게 돼요. 싱크대 손잡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가구와 여러 손잡이를 특히 충분하게 잘 소독해줘야 한다는데요. 어디에 균이 남았는지 모르는 만큼 골고루 약품을 살포해줍니다. 이런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자주 해주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독 작업을 마치고 또 바쁘게 다른 경로당으로 이동하는데요. 지역의 한 병원과 식당 등 여러 곳의 방역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매일 그곳 방역 작업으로 바쁘지만 이렇게 경로당 방역이 있는 날이면 이곳저곳 다니느라 더 바쁘다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폐쇄된 상태에서도 매주 와서 이렇게 방역 봉사를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켜보니까 어떠세요? 지켜보니까 좋죠.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고 하니까요. 마음도 놓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살균해서 어르신들이 나중에 다시 경로당에 돌아오셨을 때도 뭔가 믿고 안전하게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소독기를 들고 움직이는 그녀의 발걸음이 정말 빠른데요. 이 마을 관리소에도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이곳에선 사무실 집기류나 사무용 의자, 화장실까지 꼼꼼히 소독 작업을 진행합니다. 무거운 소독기를 계속 들고 있자니 손목이 아프지만 그래도 쉴 수 없다는데요. 봉사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원인동이 구도심이잖아요. 그런 만큼 어르신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모이시고 그만큼 또 방역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관공서 측에서 이제 방역을 해주시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원인동의 통장님께서 지역 주민이시잖아요. 네, 지역 주민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모이시는 곳에서 방역 작업도 해주시고 하시니까 정말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방역 작업을 따라다녀 봤는데요.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 어르신들이 이곳을 다시 찾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봉사를 다니시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소독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또 더 나고 또 내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한 게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원인동에서 살고 있고 12년 차 통장 일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봉사하는 마음으로 동네에서 뭐 불러주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시간 나는 대로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봉사라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근수 통장. 그녀의 방역봉사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라고요. 모두가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으로 상부상조한다면 이 어려움을 좀 더 빨리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네,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무료로 방역 봉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근수 통장님을 만나봤는데 참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김근수 통장님의 이런 방역 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롭고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부상조라는 말이 이럴 때 딱 어울리지 않나 싶었습니다. 김근수 통장님의 우리도 자신이 맡은 일에서부터 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 말이 좀 기억이 나고요. 그분의 스토리 잘 기억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어딜 가나 칙칙 이런 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에 스튜디오 앞에서도 용석 씨가 뭘 칙칙칙칙 막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네, 네. 휴대용 소독제 항상 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평소에 쓰지 않다가 네, 네, 이번에 네. 제가 손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소독제를 처음 써봤는데 네. 이렇게 사소한 방역까지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어디 소독할 곳이 없나 이렇게 좀 찾고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네. 왜 웃으시죠?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네네네. 사실 요즘 같을 때 좀 청소에서 특별히 신경 쓰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 집 대청소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청소할 때 꿀팁들을 준비했는데요. 바이러스와 굿바이 하는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드리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있죠?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개인위생과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매일 사용하는 침대부터 이불이며 옷까지 똑소리 나게 관리해볼까요? 세상에. 어떡해. 어떻게 눈만 뜨면 이렇게 그냥 겁나는 소식만 나. 이래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겠냐고. 그래. 이럴 때는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최고지. 집이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온 가족의 보금자리인 우리 집. 그런데 자주 세탁하기 힘든 소파와 침구, 매트리스까지 위생 상태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새봄 이사와 소독을 계획하는 주부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 때문에 위생에 더 신경 쓰인다고요. 우리 집의 위생 상태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나름 쓸고 닦고 열심히 하는데도 네네.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먼지들도 분명히 있고 또 저희 아이 장난감 같은 것들 제가 일일이 닦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80점 정도는 그래도 후하게 주지 않을까. 네네네네. 이불, 침구. 요거 뭐 소독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매일 털기도 하고요. 침구 청소기도 돌린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에 이불이 두꺼운 이불을 좀 사용해요. 저희가 따뜻하게 자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털어도 확실히 이게 먼지가 잘 빠지는지도 걱정이 되고 세탁기를 돌려도 꽉 차니까 이게 잘 빨리는 건지 늘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매트리스 자체도 세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매트리스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매트리스 소독 전문가 송성글 씨, 오늘 잘 부탁드려요. 특히 요즘 들어서 청소 소독 의뢰가 많아졌다면서요? 요즘 들어 코로나19라든가 그리고 봄철 또 맞이해서 이사철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량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예. 자, 그럼 매트리스 관리를 시작해 볼까요? 성인 남자 둘이 들어야 될 만큼 무겁고 큰 매트리스. 얼핏 보기엔 오염 하나 없이 깨끗해 보였는데요.
앞뒤는 물론 모서리 부분까지 모두 빨아들입니다. 잠시 후 필터를 확인해 봤더니 꽤 많은 오염물이 보이죠? 아니 이렇게 깨끗한 매트리스에 이렇게 많이? 진드기가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항상 진드기와 사람과는 공생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땀이라든가 이런 게 매트리스 다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드기가 서식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매트리스입니다. 너무 놀랍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네,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커졌는데요. 사실 매번 이럴 때마다 청소 업체를 부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주부님들을 위한 꿀팁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부님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계피와 알코올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피와 알코올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퇴치제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계피와 소독용 에탄올만 있으면 되는데요. 계피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고 같은 비율로 소독용 에탄올을 넣어서 우려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이게 또 갈색을 띠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염의 소지가 있잖아요. 또 하얀색 쓰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매트리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알코올 100mg, 계피 오일 60방울이면은 간단하게 계피 스프레이가 또 완성됩니다. 완성된 계피 스프레이를 소파와 침구, 매트리스에 뿌린 다음 5분 정도면 진드기가 죽는다고 해요. 그대로 두지 마시고 청소기로 흡입하고 환기를 시켜주면 됩니다. 어때요? 마음까지 개운해지죠? 자, 이렇게 하면 끝. 오케이. 요즘 외출할 때 필수품은 손소독제입니다. 자주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신다고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일수록 소독제가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품절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은 말이죠. 안녕하세요. 야, 여기 오니까 뭔가 개운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야, 여기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기 때문에 아마도 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소독제를 부탁해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장정현 씨입니다. 요즘 손소독제가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가격도 많이 올라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소독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머, 내가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간단하게라고요? 네. 손소독제 만들기에 필요한 3가지 재료. 티트리 오일과 소독용 에탄올 그리고 정제수만 있으면 오케이. 약 한 75% 정도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자체로 지금 살균 소독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손 소독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10% 정도 낮춰줄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 자극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알코올 함량을 낮춰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알코올과 정제수의 비율은 9대1. 정제수 말고 나는 보습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리세린을 넣어주시면 돼요. 티트리 오일이라는 제품을 넣을 거예요. 살균 소독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알코올과 글리세린 그리고 티트리 오일까지 넣고 천천히 저어준 다음 휴대용 용기에 담으면 손소독제 스프레이 완성.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젤 타입의 그 소독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화장품 가게나 아니면은 뭐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알로에 젤. 그 다음에 알코올은 95%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고농도의 에탄올이 들어가야 돼요. 35g 정도 알로에 젤을 먼저 비커에 넣어주시는데요. 3대7의 비율로 알로에 젤과 알코올을 넣으면 좋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부어가면서 저어줄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고 적게 되면 잘 섞이지 않고 알로에 젤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소량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농도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질감을 내기 위해서 알로에 젤을 많이 섞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알코올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골고루 잘 섞인 소독제를 휴대용 용기에 담았다가 수시로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야, 요거 사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눈으로 보니까 안심도 되고. 이런 거 말고 또 이런 제품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것도 뭐예요?
내 몸 그리고 이제 의류, 가방 등을 소독하는 그런 섬유 소독 스프레이예요. 세상에 향기까지 더불어 다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향수 대용으로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손 소독제로 왠지 1% 부족하게 느낀다면 섬유 탈취 스프레이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수알코올이라고 불리는 고농도 알코올을 사용해서 말이죠. 아니 말이죠. 뭐 들어갈 틈 없이 살균소독도 말끔하게 다 마친 것 같은데 뭐가 더 남아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실내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향기 방향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소독제 냄새가 부담된다면 방향제를 만들어 원하는 곳을 향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석고가루에 정제수를 넣고 풀어준 다음 틀에 부어 장식을 하는데요. 20분이면 석고가 말라요. 석고가 이 향 오일을 흡수하고 있다가 천천히 공기중으로 조금씩 발향시키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2, 3주 정도 얘가 천천히 향을 내보내게 됩니다. 잘 마른 석고 표면에 아로마 오일을 넉넉하게 뿌려서 벽에 걸어주면 됩니다. 걸어두고 나니까 예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집안의 소독부터 향기까지 더해주는 역할까지 아주 똑똑하네요. 야, 우리 집안의 바이러스 발도 못 디디게 말이에요. 빠이빠이 인사를 좀 해야겠는데요. 빠이빠이. 연일 보도되는 뉴스 때문에 우리 집 위생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데요. 똑주부가 소개해드린 알뜰하면서도 확실한 노하우로 가족들의 건강 챙겨보세요. 요즘 귤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과일이 바로 이 딸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집 강릉에서도 딸기를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연곡면, 연곡 딸기가 참 맛있기로 유명한데 예아 씨 모르셨죠? 저 몰랐지만 딸기는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네. 딸기 케이크, 딸기 초콜릿처럼 이런 디저트들을 골라 먹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뭐 강조하지 않으셔도 지난주에 예아 씨가 그 딸기로 된 케이크였나요? 맞죠. 그거 드시는 거 혼자 보고 뭐 맛있게 익히 먹고 잘 알고는 예. 있었습니다. 또 먹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의 뭐 주인공이 딸기인 만큼 밭에서 갓 수확된 딸기부터 딸기로 만든 디저트까지 그 빨간 맛의 주인공 여러분들께 모두 보여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춥고 바람 불고 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뱃살은 막 늘어가고요. 또 겨울은 또 왜 이렇게 깁니까? 하지만 저는 이 긴 겨울이 좋습니다. 왜 좋냐고요? 그 이유에 대한 힌트는요. 이 의상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딱 이제 칸이 딱 베어 물면 그냥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놈입니다. 바로 겨울 딸기죠. 어떻게? 저 딸기 환과 함께 딸기 맛보러 가보실까요? 출발! 어우, 턱받이 좀 챙겨주세요. 어우, 침 나온다. 어우.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바로 겨울 딸기의 계절. 그것도 아주 달달하고 상큼하게 돌아왔다니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설탕이나 꿀 발라놨죠 지금? 안 발랐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다양한 디저트로의 변신까지 겨울 딸기의 모든 것을 만나러 지금 출발하시죠.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을 채우러 찾아온 곳은 강릉시 연곡면. 고양이도 노곤노곤해지는 이 따뜻한 하우스 안에서는 오늘의 주인공 겨울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요즘 출하가 한창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이 딸기 수확에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좀 진짜 오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벌써 이만큼 따셨어요? 아유 그만 따지 뭐. 거의 뭐 달인이시네. 딸기 달인. 예. 딸기 땄는데 딸기 딸 유대인. 그러니까 아니 저도 지금 온 김에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왔거든요. 자, 갑자기요? 이렇게 살짝 꺾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딸기 얼굴이 그렇게 굽히면 안 되고 꼭다리 이렇게 여기 꼭다리잖아요. 들고 이렇게 꺾으면 돼. 똑 소리 나잖아. 아우야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색깔 보세요. 그냥 제 옷이랑 똑같죠 그냥? 누가 딸기인지 그냥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시죠? 어우야 이거 진짜 실하다. 몇 개 탔어? 나 지금 2개 땄는데. 네. 그럼 따가지고 오늘 점심부터 잡수겠나? 예 열심히 할게요. 예.
딸기 맛있는 딸기 고르는 법 아세요? 아, 그걸 안 물어봤네. 그러네. 그거 알려주세요. 보시면 지금 이런 딸기 보이시죠? 일단 좋은 딸기는요, 보시면 광이 나고 이렇게 살짝 꼭지가 올라오면서 여기가 매끈매끈하고, 이런 딸기는 맛있는 딸기고, 예. 꼭지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고, 네. 뭔가 시들시들해 보이고, 네. 그런 딸기들은 맛이 없는 딸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잘 선별해서 따야 되고, 이런 딸기는 드셔보시면 무조건 맛이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게 먹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드시라고 추천하니까. 예. 진짜 새콤하다. 네. 아, 제가 먹을수록 정말 감탄을 하는 게 이게 그 햅쌀이 말이죠. 진짜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이게 지금 안에 과즙이 꽉 찼어요. 딸기 과즙이. 좋은 말씀해주셨죠. 좋은 딸기는 안에가 꽉 차 있어요. 보통은 또 딸기가 안에가 비어있는 건 또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에부터 이렇게 꽉 차야지 좋은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평소에 그 딸기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빈틈이 없어가지고. 그 제가 지금 그 속된 말로 농땡이 피우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말 걸어가지고 한 거지 다시 이 일을 할 겁니다. 예. 일 잘 안 하면. 예? 일 잘 안 하면. 예. 이쁘게. 장가를 못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따겠습니다. 장가 가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 딸기들 이제 수확한 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쁜 거 잘 골라서 예. 판매를 또 해야 돼요. 같이 한번 골라보러 들어가시죠. 골라보러?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예. 그럼 선별을 한다고 하셨죠? 네네. 보면은 딸기가 막 큰 것도 있고 막 작은 것도 있고 섞여 있는데요.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사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저도 오늘 딸기 수확도 해봤고 선별도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일손 조금 덜어드릴게요. 그럼 또 오늘 저희 카페로도 딸기 또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직접 한번 선별해가지고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요런 작은 사이즈는 잘 이렇게 담으시고 굵은 사이즈는 딱 봐도 큰 거 보이죠? 예. 여기 빈자리에 차곡차곡 잘 넣으시면 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기 좋게 딱 올리시면 돼요. 이 자리 있으면 일을 좀 시키면 좋겠는데. 네. 뜻밖의 적성을 발견했습니다. 한 요런 데가 좀 비었잖아요. 아. 한 두세 개 정도 더 놓으시면 이제 지금 시기에는 딱 적당히 한 요런 거 큰 거 요런 거. 큰 거. 네. 이게 딱 이쁘게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맞아요. 그 식욕 확 땡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들고 그러면은 배달까지. 네, 그럼 카페 가서 또 맛있는 또 뭐 딸기 라떼나 만들어 주시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잘, 가져가서 네.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저도 사러 올게요. 네, 예. 놀러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갑시다. 출발! 직접 딴 딸기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배워볼 건데 또 딸기를 먹을 때는 이제 좀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메이크업도 좀 받고 머리도 좀 세팅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의복을 단정히 하고 자 여기입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제가 안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사장님, 지금 초면에 죄송한데 딸기 꼭지를 좀 닮으셨어요. 뭐라고요? 저 조성모 같다고요? 그 조성모 씨도 그 매실 광고 생각하시죠? 이거 먹는 모습이 조성모 씨 같다고 방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깨물어주고 죄송합니다. 무슨 요리를 저희 선보여 주신다고 했죠? 네. 딸기 아니, 오픈 진정하세요. 예. 예, 너무 아직. 전 김규환인데 조성모 씨가 네, 아닙니다. 네. 야, 빵이 엄청 크네. 저희가 직접 굽는 사워도우 깜빠니에요.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 놓고요. 그리고 생크림을 여기다 얹어주세요. 이거 딱 철퍼덕한 소리 좋네. 자, 이제 딸기를 썰어볼게요. 이거 저 좀 너무 막 바른 것 같은데 이게 괜찮나요? 딸기로 또 덮으면 아주 예뻐지실 것 같아요. 네. 저 좀 섹시하지 않나요?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요생남. 죄송해요. 됐나요? 네. 끝이에요? 네. 이게 바로 그거는 딸기 오픈 샌드위치.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갖다 지금 바로 매장에서 여기서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어떡하죠? 너무 많이 울리는 괜찮으세요? 예, 저부터 이거 6개 다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딸기 계단이구나. 네. 딸기 천국으로 가는 이제 딸기 계단. 요거 밟고 가시면 딸기 천국을 맛보실 수 있다. 이게
이게 제가 만든 거고요. 이게 선생님이 만든 건데. 괜찮습니다. 예, 느낌 있네요. 느낌 있어요. 야, 이거. 자, 이제 사장님 덕분에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말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딸기 이제 요리들 먹어볼 텐데 뭐부터 먹어보는 게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시죠, 순서를.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제가 사실 여기서 봤을 땐 몰랐는데 네. 앞에서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네, 제가 만든 딸기 스콘. 이거 담는 것도 좀. 좀 먹어볼게요. 한 입만! 들어가자마자 쫙 그냥 눈 녹듯이 녹는데 지금 여기 지금 입안에 딱 요만큼 남았거든요. 요거 지금 여기 지금 딱 남았어요, 요만큼. 네. 요거 지금 넘기기가 싫어요. 네. 이게 빵이 직접 만든 수제빵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좋은 게 딱 느껴지네. 굉장히 오묘한 맛이에요. 맛있다는데 달고 맛있고. 근데 제가 진짜 뭐 먹는 거 촬영 많이 하지만 맛없으면 사실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좀 맛있게 먹잖아요, 지금.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네. 네, 흐뭇하네요. 진짜. 네. 그 많은 과일 중에서 왜 딸기를 이렇게 주 종목으로 딱 골라가지고 메뉴를 만드시는지. 네, 그게 궁금하네요. 딸기는 보통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딸기 철이 되면 네, 카페에서 정말 하지 않을 수 없는 메뉴인 것 같아요. 딸기 이행시 큐! 딸기는 맛있다. 딸기는 맛있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야, 순발력 무엇? 순발력 무엇? 예. 덕분에 직접 딸기도 딸기로 만든 요리도 먹고 정말 그야말로 겨울 딸기 제대로 즐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겨울 딸기 드시면서 그 부족한 비타민들 있잖아요. 한 바가지 다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싱그러움도 가득 채워주는 딸기와 함께 남은 겨울 건강하게 파이팅 넘치게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요즘 계절의 계절이니만큼 딸기 소식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일 부러운 게 정말 딸기 밭에서 갓 딴 그 딸기를 먹는 리포터들의 모습. 오늘은 기환 씨가 참 부럽네요. 네, 이런 딸기의 계절이 혹시 몇 월까지 이어지는지 아시나요? 몇 월까지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딸기의 계절이 5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요즘 딸기 농가에서 뭐 딸기 비누 만들기, 디저트 만들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네. 맛도 즐기고 추억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딸기 체험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 빨갛게 익은 예쁜 딸기 드시면서 에너지 보충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1시간 동안 박예아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유난히 되게 유용한 소식들이 많이 준비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또 휴대용 손소독제 만드는 게 좀 굉장히 와닿는데 직접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깔끔 담백하시네요. 네. 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꼭 소독하셔가지고 네. 다음번에 그 소독제 만드시면 저희 명수 씨가 소독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소식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삼척에서 6년째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청년 사장님이 있습니다. 바로 36살 김청민 씨인데요. 신선한 과일 공수법부터 그만의 운영 노하우까지 청년 CEO 청민 씨의 싱그러운 하루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발빠른 정보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현황과 도청의 공식 발표 내용, 그리고 어려움 속에 꼽히는 따뜻한 미담 등을 소개해드릴게요. 봄의 길목인 요즘 집안 구석구석 묵은 때를 벗겨보는 건 어떠세요? 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봄맞이 대청소, 유용한 청소법과 함께 간단한 소독 꿀팁들을 알아봤습니다.
강원도에서는요,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이 됐습니다. 짧은 외출조차 꺼려지는 요즘인데요. 네. 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 참 많은데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의료진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고맙게도 의료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처음으로 저희가 희망찬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주말을 반납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또 여러 가지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쏟아지면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방호복을 벗었을 때 이 고글, 이 눈 주위에 이렇게 자국이 생긴 거, 네. 마스크 자국 생긴 거, 그리고 땀에 젖은 그 온몸을 봤을 때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하루 종일 마스크만 끼고 있어도 네, 굉장히 네. 불편하고 답답한데 우리 의료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스크는 물론이고 장갑, 방호복 그리고 고글까지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 옷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요. 고글에 김까지 서리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의료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모두 다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